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어제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개원 직후에 하원 의장 선출을 놓고 공화당 내 내분이 불거졌죠. 화이트하우스는 공화당의 우선순위 1위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또 경고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풍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막 시작이 된 의회와 정치권의 분위기, 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또 중요한 충돌 예상 안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각도에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새 의회가 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원 직후부터 이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됐으니까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이제 정치도 좀 잘 되고 경제도 좀 좋아지고 사회도 안전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파리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전 세계에 주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가 좀 안전하고 화합하고 이제 이런 염원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사람이 모인 것이고 특히 이제 대표들이 모인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의견이 다른 것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있고 레드 스테이트가 있고 블루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이제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죠. 매우 비생산적인 의회였다 하는 평가를 받으니까 의원들 자신도 그렇고 국민들 자신도 그렇고 이번 새 의회는 좀 잘 돼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의 국민들이 전과 동, 그렇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만은 개원하자마자 2시간도 안 돼서 첫 번째 충돌이 시작이 벌써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라는 거, 캐나다에서 이제 루이지애나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는 건데 이게 의회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제1의 의제란 말이죠.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네. 문제란 말이죠. 그러나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의회에 통과돼서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비토하겠다. 꿈도 꾸지 말라. 이런 경고를 의회 개원을 하자마자 2시간도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의회 내에 그 공화당의 이제 그 분파 얘기는 이제 쭉 나온 얘기지만은 의장 선출을 하는데 어제 역사적으로 최대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의장인 존 베너가 이제 당선이 결과적으로는 됐죠. 됐습니다만은 공화당 내부의 온건과 강경 사이의 그 불협화음이 여전히 매우 깊다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0%의 국민들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예상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새로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원 의장 선출 이 표결에 풍파가 좀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공화당 내 내분 어떻게 계속될 것 같은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장 선출을 하면서 언론들이 오늘 이제 드라마와 같았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마치 연극과 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공화당이 이제 435석 중에 246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에 최대의 다수당이 된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공화당 내 티파리라든가 강경 보수가 반란표, 그러니까 현직 의장을 거부하는 반란표를 던지는 게 모두 24표나 나왔어요. 이게 남북 전쟁 이후에 최대의 반란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현직 의장을 이렇게 몰아세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28표의 반란표, 그러니까 4표만 더 반란표가 나왔으면은 존 베너가 의장직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을 뻔한 그런 그 의회였습니다. 어제 첫날에. 그런데 이제 티파리라든가 이제 강경 보수 쪽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존 베너는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정치인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반기를 두는 것이죠. 그동안의 예산 삭감 문제, 부채 삭감 문제, 복지 삭감 문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그 문제 삼는 거, 또 오바마 케어를 다시 그 철폐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다 그대가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네. 더 세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반란표들의 목표는 존 베너를 모욕을 한번 주자 이거고, 두 번째는 당내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한번 확인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강경 보수들이 한 30, 40표밖에 되지 않지만은
주요 법안 통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플랜은 어제 그 존 베너하고 대응할 만한 의장직 후보를 내놓지도 않고 경쟁자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반대만 던지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창피를 당했는데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당선되니까 또 기립박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또 더 드라마 같은 것은 이 존 베너가 당선되고 나서 소감을 그 당선 소감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멋들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시적인 얘기를 잘해요. 이 네. 사람이 제니터 출신이고 자기 집안의 그 대학원 그 선술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이런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시적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당선 소감을 멋들어지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의 사다리가 돼서 이 사다리가 저 높은 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당선 소감을 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최대의 반란표가 나온 그런 수모를 겪고 말았죠. 그렇군요. 진짜 멋진 당선 소감을 했는데요. 공화당의 분위기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아주 시적인 표현을 했네요. 네. 네. 자, 공화당의 내분 심화와 함께 의회와 또 화이트하우스의 관계도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원이 되고 또 이제 신입 그 의원들이 많잖아요. 상원 하원에 네. 처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취임식 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임 선서를 하고 막 그러는 도중에 2시간도 안 돼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툭 던진 카드가 뭐냐면 비토, 거부권이라는 그 카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서 이번 회기도 역시 매우 논쟁적이고 매우 치열하고 매우 싸움이 잦은 그 회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 당연히 나오죠. 그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뭐 한 6년 동안 지금 정치적인 논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죠. 공화당 쪽에서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오바마 쪽에서는 이건 꼭 막아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 몇천 마일 되는 파이프라인을 묻는 건데 땅 속에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 이 논쟁이 있고 고용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생각들이 달라요. 공해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도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게 결과적으로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문제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도 또 생각이 달라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 문제까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논쟁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사항은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을 묻으면은 캐나다에서부터 루이지애나 저 걸프 멕시코까지 묻으면은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많이 될 거 아니냐. 근데 why not? 왜 안 하겠다는 얘기냐. 네. 이 얘기예요. 오바마 쪽에서는 얘기는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죠. 고용 창출은 파이프라인을 땅속에 묻을 그 공사를 하는 땅을 파는 동안은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있겠지만은 다 묻어놓으면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유가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나오면은 그냥 저 걸프 멕시코 쪽에서 유조선에 실어서 수출하고 마는 건데 그게 유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금 유가는 충분히 낮아졌다 이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자칫하면 공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네브라스카 대법원에서 지금 이 토지 문제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오는 얘기는 이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묻고 안 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화당의 제1순위 사업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시작 2시간 만에 비토하고 한 방 먹인 것 이게 이제 바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또는 화이트하우스 간의 앞으로의 관계에 풍파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것뿐 아니라 그 파이프라인 문제뿐 아니라 오바마 케어 문제가 있죠.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린 거 있죠.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먼트에 대한 예산 문제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다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유가 하락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호재가 그렇죠. 되고 있고 네. 큐바 문제 호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죠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요, 어제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의회 앞으로 순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오늘 뭐 스테이 위험하다고 웜 하셔야죠. 네, 스테이 웜 해야 됩니다. 예. 자,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